뭐만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빵빵해져서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남자친구랑 있을 때 방귀가 나오려고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약을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고요. 이제는 외출하는 것 자체가 겁나요. 이런 분 많으시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과민성 장증후군. 복통, 복부팽만, 변비, 설사, 속쓰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과민성 장증후군은 거의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아주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실제로 배가 불편하기 시작하면 멍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죠. 이런 증상을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환자들은 점심 식사하시고 저녁 시간 전까지 피로를 많이 느끼고 머리가 멍한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잘 아는데요. 3시쯤 되면 낮잠을 안 자고는 도저히 못 베기겠더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장내 세균이 이것을 발효해서 수소, 메탄,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을 만드는데요. 이러한 가스는 대부분 장에서 흡수돼서 혈액에 녹아들고 혈액을 타고 폐로 이동한 뒤에 날숨에 섞여 배출됩니다. 그런데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의 장에서는 날숨으로 가스들이 배출되지 않고 소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상인에 비해 약 5배 이상 많은 가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장은 원래 격렬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장기입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소장에 세균이 너무 많이 증식하면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세균에게 뺏기게 되니까 소장에 균이 정착하지 못하고 증식을 하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일종의 방어 기전이죠. 그런데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하부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장의 연동운동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소장 점막에 세균이 달라붙어서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죠. 소장에 세균이 정착하고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하면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장의 연동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음식 찌꺼기가 소장에 머무르는데 이때 대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세균들이 소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번식하고 과도하게 발효돼서 다량의 가스를 만드는 현상, 이것을 SIBO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장의 연동운동을 느리게 만드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받는 업무상 스트레스 이런 것뿐 아니라 가공육류나 패스트푸드 같은 첨가물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이 받는 스트레스, 또 미세먼지나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 농약이나 환경호르몬 등등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포함됩니다. SIBO가 발병하면 소장 내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세균들이 독소를 내뿜는데요. 독소가 많아지면 장에 구멍을 내고 이 구멍을 통해서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러한 질환을 내독소혈증이라고 하는데요. 혈액으로 침투한 이 독소들은 간에 손상을 주고 간의 기능을 떨어뜨리죠. 내독소가 간으로 이동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고요. 심하면 간경변, 간암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해독되지 못한 독소들은 잠이 잘 안 온다거나 우울증 같은 뇌의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자궁에 관련된 여성질환이나 근육통을 일으키기도 하죠.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이 떨어져서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멍한 상태가 반복됩니다. 또한 소장에 가스가 차서 풍선처럼 부풀었다 줄었다 이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소장 점막이 손상돼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나 바이러스 등에 쉽게 노출되거나 위장염을 유발하기도 하죠. 우리 몸의 약한 장기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가 촉진됩니다. 또한 이러한 분들은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서 칸디다 같은 곰팡이균도 증가하죠. 칸디다균은 질염 또는 피부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분 중에 음식을 먹은 후 가슴이 쓰리거나 속이 거북하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SIBO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소장에서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가스가 십이지장으로 역류하고 위를 압박하게 되면서 식도로 위산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 약을 복용하셔서 위산을 억제시키면 음식물을 통해 들어오는 세균을 살균하는 위산이 부족해지면서 소장 속에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스는 소장에서 위로 역류해서 트림을 유발하고 배를 빵빵하게 부풀리거나 위를 압박해서 위산을 식도로 역류하게 만듭니다. 위산을 억제하는 약이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SIBO, 소장 내 과증식하는 세균의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입안에 있어야 하는 구강세균,
이 세균이 소장에 자리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에 장이 예민하신 분은 식사 전에 양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전 양치는 입안의 세균이 소화기관을 타고 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장에 서식하는 균이 소장에 증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분은 대장의 균을 과하게 증식시키면 복통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장에 좋다고 무작정 유산균을 많이 드시는 분,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죠. 유산균을 드신다면 권장량 혹은 증상에 따라서 권장량 이하로 드시다가 장을 먼저 회복시키고 유산균을 서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민하신 분은 음식물에 따라서 복통이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포드맵이 낮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다만 포드맵이 높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장 컨디션에 따라서 복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포드맵이 높은 음식을 드실 때는 나의 장 상태를 예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반응하는 고포드맵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포드맵 음식은 추천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도록 링크 걸어드릴게요. 또한 카페인이나 글루텐, 가공된 당이나 가공식품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소장 점막의 염증 발생을 억제하고 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작용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소장의 염증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SIBO 환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와 아연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양질의 종합 비타민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SIBO 환자들은 장내 세균이 비타민 B12를 지나치게 소비해서 이 비타민 12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비타민 B군을 추가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름도 생소한 SIBO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